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8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여왕 기젤라입니다. 네, 여왕 기젤라는 2006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입니다. 이거는 독일 그림책이거든요. 네,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이 그림책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특징이 다층 공간, 네, 모호함, 아이러니와 같은 특성과 상호 텍스트성, 앙리 루소의 작품의 화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음악가죠. 작곡가인 바그너의 네덜란드인이라는 오페라의 어떤 저주, 그런 것이 상호 텍스트로 나옵니다. 여기에 모호함을 나타내는 걸 제가 먼저 간추려 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와 딸이 엄마하고 아기들을 하고 여기 형제가 있죠. 얘네들을 두고 아빠와 딸만 여행을 떠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이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거의 가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여행지에 도착해서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그림과 글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건 느끼시겠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 때는 또다시 원래대로 그림이 이렇게 커다랗게 한 페이지 가득 이렇게 채워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모호하다는 거는 뭐가 모호하다는 거냐면 일단 먼저 여기에 주인공이 나로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글에 보면은 시작할 때 그래요. 나와 비슷하네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기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기젤라라는 여왕 기젤라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들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하고 비슷하네요 했기 때문에 여왕 기젤라가 이 딸아이인지 이 딸아이의 현실하고 그 여왕 기젤라 이야기 속의 여왕 기젤라하고가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장면이 이제 이야기로서는 아빠가 얘기해준 이야기로서는 여기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장면이지만 이 장면 가기 전에 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여왕 기젤라가 저주를 받아갖고 바다를 끊임없이 떠돌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밤중에 자다가 잠이 깨어서 바다를 바라보니 이런 장면이 있더라. 이래서 여왕 기젤라가 다니는 걸 보았다.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 중에 이야기할 때에는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기젤라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다가 여기에서는 여왕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이 또 따로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게 모호하다 이래서 모호함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바닷가에서 글을 보면은 아빠와 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어요 하는데 여기 흔적이 없잖아요. 아이하고 아빠가 있다는 흔적이 없죠. 근데 이 옆에는 멀리 나가서 이렇게 뗏목을 타고 아빠랑 나랑 있었어요 할 때는 이렇게 형체가 있는데 여기 수행했다는 형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하고 그림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다층 공간 하는 건 뭔가? 다층 공간은 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 모호함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층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 오늘 분석하는 이 책은 여왕 기젤라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 속에서 보니까 여왕 기젤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이들을, 동생들을 두고 아빠와 나는 여행을 떠났어요. 아빠가 밤마다 저녁 때 이제
주인공이 잠들기 전에 여왕 기젤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여왕 기젤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여왕 기젤라라는 그림책, 네, 그 공간, 그 다음에 여기에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여왕 기젤라의 공간, 네, 이래서 다층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층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면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는요, 수상이 볼로냐 라가치상, 올덴부르크 어린이 책상, 트로이스도르프 그림책상, 오일렌 슈피겔상, 독일 청소년상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품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들어온 번역본 보면은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행운 전날자, 엘리베이터 여행, 브루노를 위한 책, 이런데요. 저는 브루노를 위한 책을 참 좋게 봤어요. 곧 브루노를 위한 책을 분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용은 아빠와 딸이 7박 8일간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지에서 아빠는 매일 저녁 여왕 기젤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딸에게. 그 기젤라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소녀 기젤라가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미어캣들이 사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젤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발문. 친구들 이 책의 제목을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여기 이 책 안에 아빠가 주인공에게 말해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거는 다층 공간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뭐지?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해준 그림 이야기는 뭐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죠. 여왕 기젤라. 여왕 기젤라 그림책 안에 여왕 기젤라 이야기가 있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들 생각에 기젤라는 미어캣들에게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네, 이건 내용을 알아야 되죠. 앞표지입니다. 앞표지에는 여왕 기젤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목에 여기 미어캣들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미어캣이 나오는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여기 본문 중간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여왕인 기젤라, 얘가 여왕 기젤라예요. 기젤라가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꼭꼭 묶였잖아요. 묶여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바다를 배회하게 되었다 하는 그 저주가 담긴 모습이고요. 여기는 미어캣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미어캣들이 이 머리에 쓴 이것을 집어 던지고 있죠. 네, 이 던져진 이것은 여왕 기젤라에 의해서 강제로 이 아이들에게 미어캣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든가 역할, 그런 거를 주어졌던 그것을 이 미어캣들이 벗어 던지고 자유를 찾았다 하는 의미예요. 네, 그럼 다음 보실까요? 여기 면지인데요. 여기에 화가 앙리 루소의 화풍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앙리 루소는 원근법이 없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작가가 그걸 알아서 처음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식물 이렇게 해서 원근법으로 그리잖아요. 앞에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앙리 루소는 그게 아니라 원근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화풍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렸죠. 네. 자, 여기에 면지인데요. 면지에 벌써 저기 멀리 미어캣이 있어요. 면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나 봐요. 면지에 미어캣이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는 판권 페이지고요.
옆에는 여왕 기젤라라고 이거 제목만 나오는 거는 약 표제지죠. 원래 약 표제지가 먼저 나오죠. 먼저 나와줘야 뭐예요? 네, 여기서부터 본문 시작입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자, 다음에 속표지입니다. 여왕 기젤라. 이 독일어에 이 오자 위에 점 똥똥 찍힌 이런 독일어예요. 이거 그냥 뭐 장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글자입니다. 예, 여왕이란 뜻이고요. 기젤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아빠와 언젠가 방학 때 아빠랑 둘이서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나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아이의 이름이 누구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엄마는 안녕하고 있는 엄마는 깐난쟁이를 안고 있고 집안에는 3명의 형제들이 더 있죠. 그리고 이 애는 여자예요. 아빠랑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배요. 배가 있어서 아마도 이 주인공은 배로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구멍이 있죠. 이 구멍으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상 그림책의 룰은 뭐냐 하면은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 게 환상 그림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지금 배가 있어요. 배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것을 통로로 해서 현실과 환상을 이어주는 이 통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호텔에 묵었습니다. 네, 여기는 위치가 바로 옆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카메라가 있다면 그렇게 찍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바닷가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절벽처럼 생긴 이곳에 바위도 있고 이런데 아치형 바위가 이렇게 특이하게 있으면서 여기에도 또 역시 통로가 있어서 여기도 환상과 현실의 경계로 통로가 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아빠랑 나는 바다에서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나가 여기 없죠. 네, 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 멀리 뗏목을 타고 나가 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빠랑 같이 있는 그림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분명히 얘기할 것은 여기에 지금 이 장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빠와 함께 나라는 아이죠. 아빠와 나는 돼 있으니까 주인공인 나와 아빠가 함께 수용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현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 장면, 그 다음 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모두 다 제가 이렇게 띄워놔서 그런데요. 네, 양쪽 펼침면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여기가 페이지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림이 거의 꽉 차게 그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왕 기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그림과 레이아웃이 바뀌죠. 그림은 앞에서는 현실의 아빠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큰 그림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의 이야기를 끌어갈 때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여기가 반 잘려서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글이 들어가는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바닷가 옆에 있었던 바위죠. 절벽하고 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다른 데는 이렇게 좀 더들더들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직선으로 된 직사각형 안에 이 바닷가의 모습이 보이고, 아까 제가 여기가 통로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현실과 환상의 통로. 네, 여기 이게 보이고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젤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 무척 부자였지.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빠가 얘기하고 이 아이 저랑 좀 비슷하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좀 그렇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럴 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젤라는 이러면서 정말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색깔이 검은색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빠와 독자죠. 그죠? 아빠와 이야기를 하는 아빠와 그 독자인 딸은 딸의 대화는 이렇게 글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젤라는 어느 날 혼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 그래서 호하이어 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단다. 문제는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배가 가라앉고 말았지. 배가 가라앉자 금방 폭풍도 가라앉았어. 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 아니, 남아있는 게 있었니? 그 다음 물 위에 커다란 괴짝이 떠 있었어. 여기입니다. 네, 기젤라는 거의 꼭 붙어 있었지. 어디를 둘러봐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 기젤라는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어. 이때 딸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전 아직 안 잘래요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이 딸아이 이름은 안 나와요. 지금 계속 나라는 말로 지금 나오고 있죠. 기젤라가 눈을 떠보니 괴짝 아래에 모래가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어. 떠돌다가 어떤 섬에 닿은 거야. 기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며 나는 하품을 했습니다. 섬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지. 야자수도 있고 샘물도 있었어. 기젤라는 물을 마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커다란 나뭇잎으로 몸을 돌돌 말고 잠이 들었어. 또다시 잠이 들었다고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 너도 어서 자렴. 내일 보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환상 그림책 이러면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야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 기젤라라는 그림책 안에, 여왕 기젤라 이야기 속에 여왕 기젤라라는 아이가 등장해서 환상 속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어떠냐 하면은요, 이렇게,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세계에 뭔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야자수가 엄청나게 크죠. 얘가 이파리 하나를 온몸에 감고 잘 정도로, 그 정도로 이파리가 크나요? 지금 그 정도로 크고요. 네,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물건들이 있다. 이런 거는 환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다시 다음 날이 되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또 이 정확한 직사각형의 그 다음 바닷가에 여기 풍경이 똑같은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루 여기 두 번째 날 밤입니다. 다음 날 저녁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젤라가 눈을 떠보니 옆에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 예쁘고 깨끗한 나뭇잎 위에 과일이 놓여 있었고 야자 열매 그릇에 야자 우유가 담겨 있었지. 기젤라는 다 먹고 나서야 대체 누가 이런 것을 갖다 놓았는지 궁금했지. 이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그때 덤불에서 물이 가득 담긴 호박이 나타났어. 동물 3마리가 호박을 들고 있었지. 동물들은 호박을 기젤라 앞에 내려놓고 뒷다리로 서 있었어. 기젤라는 예전에 동물원에서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있었어. 바로
미어캣이었어. 고마워, 기젤라가 말했어. 새 선물입니다. 두 미어캣이 동시에 말했고 세 번째 미어캣이 앙상태라고 말했어. 만나서 반갑다는 뜻이지. 너희들은 사람 말을 할 수 있니? 기젤라는 놀랐어. 물론이죠. 당연하죠. 벤쉬르. 너희들 주인이 누구니? 미어캣들은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 자, 우리들은 동물원에서 동물을 본다 하면은 주인이 동물원을 관장하는 그분이 주인이 되겠죠. 그럼 나라에서 그 동물원을 관리한다 하면은 나라가 그 동물들의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죠. 그분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야생의 자유로운 아이들인데 이제 여기 기젤라가 여기에 있는 미어캣들한테 소속이 어디냐고 누가 주인이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미어캣들은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곧 나타났어. 이번에는 미어캣 6이 괴짝을 기젤라 앞에 갖다 놓았어. 당신 괴짝을 갖고 왔습니다. 맨 앞에 미어캣이 말했어. 기젤라는 괴짝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 비어 있었어. 이건 내 괴짝이 아니야. 기젤라가 처음으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꿈이 아닌데?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니고 말고 기젤라가 만난 건 진짜 사람 말을 하는 미어캣이었거든. 아빠가 말했습니다. 자, 환상 속에 들어가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어캣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말도 하고 여기 독일어 책이니까 독일 말도 하는 미어캣이겠죠. 네. 오, 여러 나라 말을 하는 미어캣이네. 그러니 여기가 환상입니다. 나 말고 예전에 누가 여기 살았었니? 사람 말이야. 기젤라가 물었어. 미어캣들은 모두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우리 동굴에 저기 밑에. 다시 맨 앞에 미어캣이 말했어. 그러고는 앞발로 같이 가자는 듯한 손짓을 했어. 아니야 그건 곤란해. 기젤라가 말했어. 난 제대로 된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해. 그것도 오늘 저녁까지. 그동안 난 수영이나 해야겠다. 기젤라는 수영을 하러 갔어. 미어캣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더니 일을 하기 시작했어. 괴짝 주변에 오두막을 지었던 거야. 그들은 괴짝 절반을 마른 이끼로 채고 그 위에 나뭇잎까지 펴서 덮어 놓았어. 자, 지금까지요. 했는 거 보면은 기젤라는 맨 처음에 미어캣이 물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어캣한테 나는 집이 필요해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고는 집이 필요하다 그러고 본인은 하지도 않고 집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본인은 이제 수영하러 갑니다. 기젤라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집이 완성되어 있었어. 좋아, 하지만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일러. 배 위에서라면 지금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미어캣 하나가 물었어. 공연 같은 것. 기젤라가 말했어. 뭔가 마실 것을 좀 갖다 줘. 그리고 재미있는 걸 보여줘봐. 미어캣들은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어. 춤을 추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웃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프랑스 노래를 불렀어. 그만해 그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저녁 식사나 걱정하렴. 그리고 휘바람을 불 때까지 오지마. 미어캣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어. 뭐야? 얘네들은 꼭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잖아. 기젤라는 생각했어. 아빠 좀만 더요. 내가 말했어요. 잘 자거라. 아빠가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날입니다. 저녁 식사는 시간에 딱 맞춰 나왔어.
아까부터 물고기 굽는 근사한 냄새가 해변에서 풍겨왔지. 기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덤불이 갈라지며 미어캣들이 음식을 날라왔어. 기젤라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건 아니야. 전부 다시 가져가. 새로 가져와. 첫째, 내가 휘바람을 불거든 와. 둘째, 노크를 해야 해. 셋째, 음식을 갖다 놓을 때는 절을 하는 것도 잊지 마. 넷째,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해. 자, 이거는 뭐예요? 문명이죠. 네.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미어캣한테 지금 문명을, 기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인식시키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지금. 아주 건방지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쉿! 아빠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휘바람을 불자 미어캣이 다시 한번 엄숙하게 물고기 요리를 들고 나타났어. 그리고 야자수를 두들겼어. 기젤라가 말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미어캣들이 절을 하고 앞에다 물고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 맛있게 드세요. 이제 좀 나아졌는걸? 기젤라는 생각했어. 기젤라는 미어캣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식을 다 먹어치웠어. 이제 치워도 좋아.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 먹어도 돼. 오, 여기에 충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어캣들이 말했어. 자, 충격입니다. 자, 음식을 가지고 온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음식을 가져다 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미어캣에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 먹어도 돼? 이러니까 이건 아닌데요. 그죠? 네. 그 다음 기젤라는 괴짝 속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어. 자, 다음 날 기젤라는 오래전부터 섬에 살고 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어. 아침 식사, 수영, 일광욕, 공연, 점심 식사, 낮잠, 수영, 일광욕, 공연, 저녁 식사. 그래도 기젤라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지.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기젤라가 말했어. 너희들 모두 시키는 대로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해. 난 여왕 기젤라야. 이제부터 날 여왕 폐하라고 불러. 미어캣들은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 마지막으로 프랑스 미어캣이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은 이만 끝! 기젤라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로 들어갔어. 벌써요? 내가 물었어. 우리도 이만 끝. 잘 자거라. 아빠가 말했어.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이죠. 다음 날 아침 기젤라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오두막으로 다시 들어갔어. 어떤 경우라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기젤라는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휘바람을 불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너희들은 너무 똑같아. 도무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왕폐하께서 오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 생각했어. 기젤라는 오두막으로 사라졌어. 미어캣들은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굽혔지. 기젤라가 작은 모자를 들고 나왔어. 기젤라는 미어캣들에게 모자를 하나씩 씌워주었어. 어때? 훨씬 낫지? 이제부터 일 시작. 짜증나네요. 내가 말했어. 네가 자꾸 내 말 끊으면 나도 짜증나지? 아빠가 말했어. 자, 여왕은 얼마 안 있어 다음번 휘바람을 불었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 거야. 바로 이름표였어.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름을 갖는다. 여왕이 말했어. 우린 읽을 줄을 모르는걸요? 한 미어캣이 말했어. 난 읽을 수 있으니까 염려 마. 기젤라가 말했어. 그러고는 손짓으로 미어캣을 하나씩 불러 이름표를 걸어주었어. 폴커, 헬무트, 골로, 오트마, 토르스텐, 디터, 롤프, 그리고 프랑스 미어캣은 샤를이라고 하자. 질문 있나? 없습니다. 미어캣들이 말했어. 프랑스 미어캣만이 디아보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 악마라는 뜻이죠. 내가 말했어. 맞아. 아빠가 말했어. 자, 여기에
지금 레이아웃이 중간에 가로질러서 그림이 작은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예, 여왕 기젤라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의 양쪽 펼친면으로 커다란 그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흘러갔어. 예, 글에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흘러갔어 이러고, 정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젤라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자고 있고, 미어캣들은 기젤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뭐 수박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 주고, 생선도 밥을 준비하느라고 생선도 물도 떠다 주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장식하고, 한 미어캣은 망을 보고 한 미어캣은 낚시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 자,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요. 큰 그림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가져왔던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반 잘라서 글과 그림이 양쪽으로 있는 레이아웃이었는데, 그것을 깨고 커다란 양쪽 펼친면 같이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전개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기젤라는 엄숙한 대간식을 원했단다. 불꽃놀이까지 곁들인 대간식 말이야. 기젤라는 낮잠을 자며 그런 꿈을 꾼 거야. 기젤라는 미어캣들을 모두 불렀어. 미어캣들은 여왕이 원하는 것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 야자수는 화환으로 장식할 것, 왕자의 바닥은 꽃의 바다로 만들고 위에는 1000개를 씌울 것, 향기로운 횃불로 불을 밝힐 것, 왕가는 깃털로 만들 때 길이가 1미터를 넘을 것. 여왕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미어캣들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 여왕은 찢어진 상의와 색바랜 바지를 가리치며 말했어. 이런 복장으로는 대간식을 할 수 없어. 미어캣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니 새 비키니를 마련해줘.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어야 해. 오직 여왕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 미어캣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 그건 너희들만이 갖고 있어? 미어캣들은 당황했어. 여왕 기젤라는 눈을 번뜩이며 미어캣들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낮지만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대간식 때 줄무늬 비키니를 입고 싶어. 바로 미어캣 가죽으로 만든 것 말이야. 자, 이제까지 미어캣들을 계속 부렸죠.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만들어 달라, 음식을 해달라, 이름표 같은 이름표나 자기한테 밥 먹으러 올 때에는 어떤 식으로 예의를 갖춰라, 이런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주민, 원래 그 섬에 살고 있는 미어캣들을 자기 방식대로 이러니 저러니 했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는 뭐라 그래요? 미어캣 너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내 옷을 만들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보상도 해준 적이 없는 여왕 기젤라가 자기를 떠받드는 미어캣을 죽여서 옷을 해입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끔찍한 일이죠. 그랬더니 정말 잔인하네요. 내가 말했어요. 그러게 미어캣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기젤라가 말했어. 정확히 닷새 뒤 해지기 전에 대관식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난 깜짝 놀라고 싶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나의 하루 일과를 망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날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어야 해. 오늘은 이것으로 끝. 미어캣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여왕 폐하.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덤불 속으로 사라졌어. 여왕은 침대로 갔지. 참, 머리도 하고 손톱도 칠해야 하는데? 기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자, 나흘 지났죠? 닷새째입니다. 끝은 어떻게 돼요? 좋게 끝나나요? 다음날 저녁 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좋으냐에 따라 다르지. 아빠가 말했어요. 자,
여왕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어캣들이 좋아질까요? 그 얘기를 아빠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왕이 몰랐던 것이 있어. 미어캣은 모두 8이 아니라 훨씬 많다는 거지. 섬에는 대가족의 미어캣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모든 미어캣들은 기젤라를 알고 있었지. 번갈아 시중을 들었거든. 시중들 차례가 되면 이름표를 목에 걸고 모자를 썼어. 샤를은 언제나 함께 있었지. 늘 하던 대로 잘 하는지 보려고. 참, 샤를은 시족의 우두머리였어. 샤를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기젤라의 비키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이 기젤라의 비키니를 이야기하려면 누가 죽을래?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모두들 흥분해서 술렁거렸지. 그러고는 조용해졌어. 마침내 샤를이 나지막이 말했어. 내용은 이래. 대체 여왕이 있어서 좋은 게 뭐지? 맞아요. 여왕이 있어서 지금까지 좋은 거 있었어요. 물 떠다 줬을 때 고마워 한마디 한 거 빼놓고는 좋은 거 있었어요. 계속 뭐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죠. 네. 그날 밤 미어캣들은 오랜만에 회의를 했어. 그들은 처음으로 작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지. 자, 이제까지 여왕에게 봉사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든가 그들에게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한마디로 착취만 해갖고 갔죠. 기젤라가.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미어캣을 죽여서 옷을 해달라고 하니 전부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지.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사건이 없이 흘러갔어. 미어캣들은 여왕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했어. 심지어 여왕이 심심할 틈도 없도록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어. 그뿐만이 아니야. 여왕이 등이 아프다고 투덜대는 바람에 샤를은 날마다 마사지를 해주었지. 대관식 날 몸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 못된 게으름뱅이. 내가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됐지. 아빠가 말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거라. 자 이제 또 이 장면이 등장하고요. 오늘은 엿새째 되는 날 이야기입니다. 대관식 날 해가 떠오르자 미어캣들은 아침 식사를 날라왔어. 물론 여왕은 이미 오두막 앞에 앉아 있었지. 하지만 얼른 저녁이 오기를 바랐어.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었지. 그러자 모든 것이 신경에 거슬렸어. 수영도 식사도 공연도. 마침내 골로와 오트마가 여왕에게 대관식 치장을 해주려고 나타났어. 그들은 여왕을 씻기고 닦아주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 주었어. 마지막에는 머리를 만져주었어. 내 대관식 비키니는 어디 있지? 여왕이 물었어. 잠깐 기다리십시오, 폐하. 모든 것엔 때가 있으니까요. 골로가 말했어. 멀리서 낮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 헬무트와 롤프 디터와 폴커, 토르스텐과 샤를이 나타났어. 그들은 꽃으로 장식한 마차를 끌고 왔어. 마차에 오르십시오, 폐하. 헬무트가 절을 하며 말했어. 여왕이 올라타자. 8 미어캣들은 마차를 색색까지 끈에 묶어 끌었어. 이상하네. 모두 여기 있는데 음악은 대체 누가 연주하는 거지? 기젤라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왕을 태운 마차는 이리로 달렸다 저리로 달렸다 달리기만 했어.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지자 여왕이 소리쳐서 늦장은 그만 부리고 대관식을 시작하라 빨리. 미어캣들은 고분고분 마차를 해변에 빽빽한 야자수 숲으로 끌고 갔어. 그곳에서는 음악 소리가 더 똑똑하게 들렸어. 야자수마다 리본 장식이 되어 있었고 여왕은 만족했지. 하얀 모래를 뿌리고 가장자리를 조개로 장식한 좁은 길이 끝나자 빈터가 나왔어. 빈터 한가운데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뒷부분은 커다란 야자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 그리고 오직 여왕 하나만을 위해 화려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 바닥에는
노란 꽃들이 뿌려져 있고 향기 나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어. 8 미어캣들이 기젤라를 자리로 안내하고 뒤로 물러섰어. 샤를만 빼고 샤를은 야자수 커튼 앞에 서 있었지. 샤를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지뢰 장치가 있었어.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어. 적어도 피리 10개와 북 10개는 될 것 같은데 기젤라는 생각했어. 하지만 곧 음식이 식탁 위에 올려졌지. 맛있게 드십시오, 여왕폐하. 미어캣들이 말했어. 어서 드십시오, 여왕폐하. 드실 것이 있다면 말이지요. 한 미어캣이 씩씩거리듯이 말했어. 기젤라는 벌써 음식을 삼키기 시작했어. 그래야 가능한 한 빨리 대간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자 샤를은 지뢰 하나를 눌렀어. 끝! 뭐라고요? 내가 물었어. 오늘은 여기서 끝이라고 아빠가 말했어.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기 이 그림이 나오고 7번째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밤이로군. 내일은 집에 가야겠구나. 아빠가 말했습니다. 여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빠? 내가 물었어요. 배가 부른 여왕은 기대에 찬 눈으로 샤르를 바라보았어. 우와, 멋진데요? 여기 여왕 의자가 있고요. 네, 야자잎 커튼이 올라가며 커다란 나뭇잎으로 장식된 꽃 언덕이 보였어. 그 위에는 깃대가 꽂힌 화려한 왕자가 놓여 있었어. 그 옆에 서 있던 롤프가 깃대에 기다란 깃발을 감아 올렸어. 음악 소리는 한층 더 커진 다음 뚝 그쳤어. 오트마와 디터가 기젤라를 느린 걸음으로 엄숙하게 왕자로 안내했어. 기젤라가 자리에 앉자 미어캣들은 팔과 다리를 알록달록한 끈으로 치장했어. 이게 뭐야? 꼭 밧줄로 묶는 것 같네? 기젤라는 생각했어. 엄청나게 큰 깃털관이 다가왔어. 헬무트와 토르스텐이 가져왔지. 둘은 힘들이지 않고 오트마와 디터의 어깨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기젤라의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받들고 서 있었지. 그 다음은 골로와 폴커가 왕자로 다가왔어. 그들은 납작한 꾸러미를 들고 왔어. 마침내 비키니가 왔군. 기젤라는 생각했어. 7 미어캣은 이제 꽃 언덕 위에 서 있었어. 롤프가 앞발을 들어 왕관을 부드럽게 기젤라의 머리 위에 내려놓았어. 미어캣들은 절을 하고 폴커는 여왕의 발 아래 꾸러미를 놓았어. 다시 롤프가 신호를 보내자 7 미어캣이 동시에 말았어. 인사 올립니다, 기젤라. 바다의 여왕이. 뭐라고? 기젤라가 외쳤어. 샤를이 2번째 지뢰를 눌렀어. 그러자 장식 리본들이 조여들며 기젤라는 왕자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 그때 덤불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며 미어캣들이 빈털을 가득 메웠어. 지뢰를 모두들 야자잎을 들고 있었어. 샤를이 지뢰를 또 눌렀어. 이번에는 장식 야자수들이 옆으로 벌어지더니 미어캣들 모두가 야자잎으로 바람을 일으켰어. 엄청난 꽃잎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어. 소용돌이가 잠잠해지자 기젤라는 드디어 미어캣들이 가져온 선물을 볼 수 있었지. 기젤라는 뗏목 위에 앉아 있었어. 그때 골로와 롤프와 오트마가 꾸러미를 이빨로 찢어 커다란 창을 펼쳐서 여왕폐하 돛입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번개처럼 빠르게 뱃머리와 돛대에 돛을 묶었어. 그런 다음 디터와 헬무트와 토르스텐이 기다란 나무를 능숙하게 재빨리 죬새 속으로 밀어넣더니 얇은 쪽을 기젤라의 손에 쥐어주었어. 폐하 노입니다. 샤를이 번개처럼 빠르게 마지막 지뢰를 누르면서 똑똑한 소리로 말했어. 아듀! 그건 안녕이란 뜻이야. 아듀라는 말은 안 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듀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아듀 2021 이러면 2021년은 가서는 다시는 안 오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럴 때 아듀라는 말을 써요. 네. 뗏목이 비탈 밑으로 쏜살같이 대나무 굴림길을 따라 바다로 내려갔어.
기젤라는 놀란 나머지 끽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 그렇다면 미어캣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뗏목이 바다 위에서 멀리 떠내려가는 동안 모두들 해변에 서 있었어. 그들은 불꽃 튀는 눈으로 노래를 시식거렸어. 가거라 가거라 여왕이여, 이제 떠나라. 어딘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절대 괴롭히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 영원히 바다를 떠돌게 되리. 네, 이렇게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저 바다를 떠돌게 되는, 이게 바그너의 네덜란드인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네, 저주받은 그 사람을, 저주받은 그 선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바그너의 네덜란드인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미어캣들은 뗏목이 수평선 위로 사라질 때까지 저주를 퍼부었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까지 대관식을 축하했어. 그날 밤 이후 여왕 기젤라는 영원히 바다를 떠돌게 되었지. 이 그림에서 보면요, 미어캣들이 자기를 강제로 이제 자기들에게 강제로 굴레를 씌웠던 것을 벗어 던지는 거죠. 이제 자유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끝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끝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내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 다행이다. 이젠 자야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잘 자라. 자, 불꽃놀이 하는 광경도 있어요. 자, 일곱째 날 밤이죠? 네, 그날 나는 한밤중에 잠이 깨어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 이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현실의 바다잖아요. 이 현실의 바다에 지금 여왕 기젤라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인가? 사실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아침에 우리는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한상 여행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주인공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기는요. 환상 여행, 주인공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야기는, 네, 주인공인, 네, 나와 아빠는 아빠 이야기에 나는 그냥 그것을 듣는 독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행을 떠난 건 내가 아니라 여왕 기젤라가 그런 환상의 일을 겪는데, 그것도 첫째 날. 이래서 아빠하고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여왕 기젤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렇게 7날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꽉 찬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현실, 그 다음 여왕 기젤라 이야기가 나올 때는 레이아웃이 이거와는 달리 변하고 있다. 네, 그런데 단순한 환상 그림책이라면은 주인공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 룰에 맞춰 있을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다층 공간에다가, 예,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속에 여왕 기젤라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딸하고, 예,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호함이라든가 아이러니라든가 상호 텍스트성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그림책이므로 이 그림책을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이 책이 글밥도 많았습니다. 우리 보통 다층 공간 이러면 그림책이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왕 기젤라라는 그림책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주인공이 여왕 기젤라라는 책을 보고 있다, 이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와준 다층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늑대들,
예, 늑대들에서도 그 다음에 나의 빨강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책이 그대로 나와준다는 거죠. 책 속에 책도 마찬가지로 책이 그대로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왕 기젤라라는 책 안에 아빠가 그림책이 나온 게 아니라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가 좀 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깨고 있는 그림책을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셨나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